시간은 인간의 틀에 불과하다. 너 아니야. 시간의 희망이라고. 시간은 희망이다. 전 심지어 오늘 이제 그 책 한 권을 기반으로 했고, 또 하나는 제가 이 책 한 권을 읽고 쓴 독후감을 또 이제 기반으로 요약을 해볼 텐데요. 그 독후감 제목이 인간이라는 아름다운 감옥입니다. 그 사실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지만 실제 물리적으로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감옥을 스스로 만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 감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참 재밌게 읽었던 시간에 관한 어떻게 보면 오늘 시간에 관한 제 접근 방법은요. 뭔가 로맨틱하거나 뭔가 상상력을, 물론 상상력 자극할 수는 있죠. 그런 어떤 그 몽상이라기보다는 실제 물리학적이고 과학적이고 그 우리가 이 시간을 최대한 물리학적으로 접근을 해보자. 우리 어떤 낭만을 좀 제거하는. 근데 재밌는 게요. 제가 최근에 수학자라고 해야 되죠. 수학 전공하신 분한테, 카이스트 수학 전공하신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 현대 물리학자도 그렇고 현대 과학자들은 기존에 있는 양자물리학이 시작이었죠. 기존에 있는 이론들을 다 부정하고 완전히 뒤엎는 방식의 새로운 발견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철학의 도움을 많이 받고 그 상징과 비유의 도움을 많이 받고 문학의 도움을 많이 그럴 수 있겠네요. 받는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존의 과학의 편견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상상력을 틀에서 벗어나기 그렇죠. 위해서. 요구하는 연구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포인트가 편견이 깨지는, 내가 여태껏 가지고 있던 시간에 대한 좀 편견이 깨지는 새로운 물리학 이론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우주를 바라본 좀 재밌는 제 몇 가지 이론도 중간중간 튀어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되는 한편, 저처럼 이런 뭔가 우주나 이런 물리학에 조금이라도 과학에 대해서 좀 호기심을 가지신 분들은 재밌게 듣지 않으실까. 요즘 과학 유행입니다. 아니면 좋습니다. 그냥 주무셔도 좋습니다. 저희 자기 전에 이거 틀어놓으시고 이렇게 주무실 때 도움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그 주로 메인 테마가 될 책을 소개해드리면요. 일단 저자가 카를로 로벨이라는 양자중력 물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중력 이론이 뭔지가 오늘 핵심인데, 그거를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양자중력 물리학 이론. 이론. 예, 양자중력 이론. 루프 중력 이론, 루프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루프 이론. 네. 그래서 책 제목은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입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고요? 베베 꼬인 친구구만. 시간이 없다고는 안 했어요.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직관에는 누가 봐도 존재하는 것 같은 과거, 현재, 미래가 실제로 물리학의 개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은 이 책은 그 3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부가 누구나 이제 과학 하시는 이론 물리학자들이, 현대 물리학자들이 동의하는 수준. 그래서 여태껏 나름 이 정도는 합의했고 동의했다라는 시간에 대한 이해들을 요약합니다. 근데 일반인 입장에서는요, 이것도 약간 충격적일 수 있어요. 이미 밝혀진 거지만 시간이 이렇다고? 막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아인슈타인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상대성 이론이나 이런 것들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정도는 나도 알고 있었지라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과거부터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시간의 특성들을 다 해체해보는 게 1부이고요. 그다음 2부는 본격적으로 이분이 루프 양자중력 이론을 접근하기 위해서,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라는 건 없다고 밝혀졌는데,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그런 그 시간이라는 거는 뭐냐, 그거를 이제 루프 양자중력 이론이라는 자기의 설이죠. 이걸 이분이 창시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따끈따끈한 이론이고, 어떤 독창적인 이 이론이 어느 정도 평가받고 있는지를 이제 나름대로 막 조사를 해봤는데, 촉근 이론이라고 요새 이제 떠오르는 이론의 약간 다른 버전인데, 촉근 이론의 목적과는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게 이론이 발표가 이 책이 나오는 이 설은 얼마 안 됐는데, 이 책 자체는 그 딱 진짜 따끈따끈할 때 쓰여져서 2019년도에 발행이 된 걸로 나오네요. 근데 어쨌든 일반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이 주장했던, 근데 아인슈타인이 유명한 게 그거잖아요. 양자역학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던 걸로 유명하죠. 그렇죠.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모순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끝까지 이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동시에 성립할 수가 없다. 양자역학 자체가 말이 안 돼. 그 당시에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둘이 둘 다 가능하기 위한 통합적인 시도들이 있는데, 그거 중에 대표적인 촉근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게 그 성립이 안 되냐면 그러니까 휘어진 시공간에서 양자역학적으로 성립을 하는 게 무한대로 확률이 이게 확장돼서 곤란한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입자라고 보지 않고 끈이다. 그렇게 이제 바라보면 해결되는 게 있다라는 게 어쨌든 촉근 이론인데 이 루프 양자 중력 이론도 그 접근은 비슷해요.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의 모순을 통합하려는 시도인데 근데 시도 방식이 중력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중력 그쵸, 이론이 그쵸. 들었구나. 중력을 양자화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홍밥 선생님 그래서 표정이 지금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가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눈꺼풀이 왜 무거워? 홍밥 선생님 지금 명상에 빠지신 것 아, 같은데. 편안히 주무셔도 돼요. 지금 주무셔야 되는데 아니 나는 제가 지금 그 시공간을 초월해 있거든요. 난 오히려 좋아. 난 내 시간 벌고 중간중간 끼어들면 네, 지금 제가 그 메시지를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봅니까? 말하지 말고 시간을. 딱 있으라는 거 흐르지 그거 않는답니다. 알고. 정확히는. 지금 제가 근데 흐르지 이 않는다. 저자랑 대화를 좀 해보고 싶긴 하네요. 저도 이제 시공간을 초월해 보니까 이 사람 말이 네? 좀 공감이 초월해 됩니다. 보니까. 네. 근데 서태지님이 결코 시간을 멈춰줄 수 없다. 요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술좀 흐르지 않는다라니. 만취 상태에서 초월하는 거 말고. 아니, 네. 네, 이제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부에서 이 시간을 발생시킨 용의자를 잡아냅니다. 원래 시간이랑 흐르지 않고 사실은 우주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그럼 우리가 직관하고 있는 시간은 어디서 발생하느냐? 그 범인이 이제 3부에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1부, 2부, 3부 이렇게 갈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약간 마무리로 시간 여유가 된다면 제가 쓴 독후감이 조금 요약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걸로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후반만 좀 읽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이해가 안 돼요. 앞부분이. 링크를 댓글로 알려주시면. 자, 1부는요. 자, 현대물리학이 여태껏 시간에 대해 알아낸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일단 시간은요. 첫 번째, 우리는 시간이 하나만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그게 이제 뭐 시계라든지 뭐 표준시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 우리 표준시 개념이 바뀌니까 이제 지금은 많이 이제 달라졌지만 예전 사람들은 특히 시간이라는 게 하나다. 통합되어 있다라고 존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첫 번째 가장 기본적으로 상식을 그 잘못된 믿음이 시간 유일하지 않다. 하나의 시간 존재하지. 이거는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그 아인슈타인이요. 처음부터 관심을 가졌던 게 중력이었어요. 왜 그 시간의 변동이 생기느냐 이유를 우리는 그냥 단지 시간의 차이가 생긴다라는 것만 알았는데 이제 그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아닐까? 예를 들면 태양과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 그래서 중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존재하는 게 시공간밖에 없지 않냐. 둘 사이에.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그 시공간을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에 가까운 거지 진짜 끌어당기는 뭔가가 있어서가 아닐 것이다. 왜냐면 존재하는 게 없잖아요. 시간과 공간밖에 없잖아. 근데 그거를 뭔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시공간의 구조가 변동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구조가 변동이 되면 모든 물체 운동에 그 시간 변동이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서로 시간의 지연이 일어나서 물체가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중력은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어느 쪽으로 떨어지는 현상에 가깝다는 거죠. 이건 이해가 그렇죠, 되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동일하게 흐르는 행성 사이 공간이라면 물체는 추락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계속 떠 있는다는 거죠. 그런데 지구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향할수록 시간이 구조 변경을 일으켜서 조금씩 느려지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중력이라는 게 발생하는 것도 사실은 떨어지는 시간의 지연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시간의 일종의 속도 차이. 그렇죠.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시간의 구조가 변경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하나가 부서진 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그 공간 속에서 어떤 위치 지점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블랙홀에서는 빨아들여 버리잖아요. 그 인터스텔라의 그 그죠, 중력 그죠. 강한 데 가면은 시간이 확 흘러버려요.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시간이 존재하게 할 수밖에 없고 사물들은 각자의 시간 속에서 다른 변화 과정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많이 납득하는 진작에 밝혀진 얘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그러면 우리가 그 이미 존재했던 과거와 아직 존재하지 않은 미래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열역학 제2법칙, 그 엔트로피 개념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에 주목했던 그래서 이 가장 열역학 제2법칙에 가까운 발견을 했던 분이 클라우지스, 루돌프 클라우지우스라는 교수님이세요. 네, 이 분이 어떤 멘트를 제일 최초로 했냐면 내가 봤더니 열은
차가운 물체에서 뜨거운 물체로 이동할 수는 없더라. 반드시 그렇죠.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만 방향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비가역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열의 이동이 역행 없이 한 방향으로만 이동하는 그 상황을 어느 정도 이동을 했는지를 측정하는 양을 단위 개념으로 엔트로피라는 명칭을 붙이게 된 거죠. 그래서 엔트로피는 절대 감소하는 일이 없다라는 게 이제 고립된 상황에서는 열역학 제2법칙으로 그러니까 열의 이동만 있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은 무조건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만 이동을 하고 반대로는 절대로 이동하지 않는다는 열역학 제2법칙이 여기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관찰했을 때 비로소 과거와 미래의 차이가 유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에서 유일하게 과거와 미래를 구분할 수 있는 개념 단위가 엔트로피고 열역학 제2법칙이다. 그런데 이것도요. 약간 편견을 깨볼게요. 여기서는 어떤 용어를 좀 비유적으로 쓰냐면 희미하게 본다라는 비유를 써요. 열이라는 것도 굉장히 미시적인 개념으로 확대해서 그 원자 단위로 살펴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걸 무질서해진다는 개념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열이 막 요동을 치면서 질서 있었던 그 배열 상태를 막 뒤섞으면서 점점 흐트러지는 무질서도가 거죠. 증가하고 그런 과정이 그 열평형 상태로 가는 엔트로피 증가 상태로 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요. 인간의 어떤 하나의 관점에 불과하다는 거죠. 관찰한 결과죠, 일종의. 관찰한 결과라기보다는 이런 거예요. 거니까. 우리가 질서 정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인간이 질서 정연하다고 하게 보는 거예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그게 무질서하다고 누가 판단하겠어요? 맞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색깔 기준으로 봐서 무질서한 건지 아니면 뭐 방향 기준으로 무질서한 건지 그러니까 어떤 기준 이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맞습니다.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너무 많은데 철저히 주관적인 말이죠. 그렇죠. 민찬이는 자기 방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엔트로피가 낮다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데 사회적으로 이제 합의를 했을 때 이거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민찬이 아들은 엔트로피 많기 때문에 그게 정리되어 통용이 있다.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인간이 세상을 희미한 시각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미시적인 관점을 볼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렇죠. 눈에는 마치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대충 보는 거지. 그쵸. 한마디로. 한 측면만 보고 판단을 내리고 그렇죠. 있다는 누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렇구나라고. 맞아요. 그래서 어떤 상태에 놓여 있든 한 개념으로 보면 특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관점에서 질서를 정해놓고 그 질서가 흐트러지고 있다라고 규정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역학 제2법칙이라는 그 엔트로피를 측정 가능한 이 엔트로피라는 단위조차도 인간이 만들어낸 우리 인간의 희미한 시각에서 기인한 단위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 시간의 흐름이라는 걸 특징 지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숴야 될 게 지금이라는 개념입니다. 지금이라는 게 존재하는가. 지금 이 순간이 없다고. 그렇죠. 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안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재미있는 예시가 나오는데 그걸 한번 소개해 볼게요. 지구에서 4광년 떨어져 있는 행성 프록시마 B가 있습니다. 프록시마. 프록시마 B. 좋은 건데 프록시마 좋아요. 프록시마 B에 여동생이 갔어요. 여동생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죠. 알 수 없지 지금. 내가 직접 보거나 전화를 걸어 물으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미 4광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빛이 이동하든 소리가 이동하든 시간의 차이가 발생할 맞아요. 수밖에 없죠. 딜레이 일어납니다. 같이 가지 않는 이상은. 또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반대로 만약에 지금 내가 눈으로 보고 있다고 해요. 엄청난 무슨 뭐 측정 뭐 망원경 뭐 이런 거 봐가지고. 근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여동생의 모습은 4년 후의 행동을 보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4년까지는 아니고. 이제 서로 이제 차이가 왜냐하면 여동생의 시간에서는 이게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요. 그 10년 후라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동생이 와 있을 수도 있어요. 즉 뭐냐면 프록시마 B의 현재 지금과 지구의 지금이 시간의 흐름조차 다르기 때문에 지금이란 개념을 묶을 수가 없어요. 묶을 필요가 있나? 나의 지금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데. 그렇죠. 지금이라는 거는 우주 전체에 적용되면 사라지는 개념이 돼버리고 아주 우리 가까이에 있는 거품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근처에서만
그것도 확실하게 규정되지도 않는 그냥 좀 묶어서 대강 거칠게 설명하듯 비슷하게 느낀다라고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단위에 그 불과하다는 근처에서 지금 하면 같이 알아들을 그쵸, 수 그쵸. 있는 그쵸. 사람들 간에 통용되는 그렇죠. 이런 얘기지. 저 지금 내 주변에는 여기 있는 지금이고 저희 안에는 지금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뭐 이제 그쵸. 근데 그 정도까지는 시간차가 아니 별로 근데 없지 않나? 실제로 높이에 따라서도 미묘하게 시간이 달라집니다. 네, 차이 납니다. 네. 우리가 인식 잘 못하지 않나? 네, 인식 인식을 못할 못할 인식을 정도의 좀 아주 못할 작은.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화 통화할 인간이- 때는 통신 딜레이가 있지만 나는 아유, 모르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그만큼 인식 못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인식이 안 되면 됐어 그냥. 표준화된 시간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도 사실은 굉장히 현대 문명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만들어진 거였고 그 옛날 같은 경우는 시간을 어떻게 인식했냐면 그린이지 천문대가 문제야.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를 대충 시간으로 인식하니까 하루 단위로 생각하니까 어떨 땐 하루가 긴 거예요. 그렇죠. 여름엔 하루가 길어져요. 그렇지. 겨울엔 하루가 짧아져. 너무 짧아. 그러니까 그 생체 리듬 자체가 그냥 시간이었기 때문에 지극히 시간을 주관적으로 느꼈다고 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세기 이후에 유럽에서 처음 기계식의 시계가 생기고 교회 종탑이 중세에 이제 생기면서 공동체 생활에 일정한 같은 룰이 필요한 리듬을 거니까. 부여하기 시작한 거죠. 통제와 이런 그쵸. 그런 거지. 그리고 이제 통신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음. 19세기에 전기 신호로 통신을 하는 전신이 처음으로 개발이 되고 음. 그리고 기차가 속도가 빨라지게 되죠. 증기기관차가. 그러니까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했는데 표준화된 시간, 몇 시에 도착해야 된다. 이게 소통이 돼야 되니까 표준화된 시간이 필요해지면서 실제로는 시간이 조금 다른데 그렇죠. 그걸 이제 구역별로 나눠가지고 표준화된 시간을 억지로 도저히 만든 거죠. 하나로 뭉칠 수는 없으니 맞습니다. 범위를 정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시간대라는 거가 설정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 홍 박사님이 첫 시간이었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홍밥 스승님이 네, 홍 박스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지? 시간을 얘기를 변화라고 네. 이야기하는 분을 얘기하시면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시간은 흐를까? 라는 질문이 이 책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하는 생각하세요? 걸 관찰한 사람이 그걸 시간이라고 생각한 거다 이런 설명이었어요. 인식의 문제라는 맞습니다. 저걸 그냥 맞습니다. 저게 여기서 이렇게 변했으니까 거죠. 그 바뀐 과정을 그냥 시간이라고 자기가 그냥 그렇죠. 개념화한 거죠. 개념화. 그렇게 하는 그러면 변화가 온 설명이 사물이 마치 그 우리 막 영화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멈춤 버튼 눌러서 딱 멈추는 멈추는 영화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나만 움직일 수 있고. 근데 나도 포함해서 멈춤 버튼을 눌렀어요. 모든 세상이 얼어붙어 버렸어. 그러면 시간은 갑자기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걸까요? 아니 뭐 이제 아까 그 설명에 따르자면 시간은 원래 없었는데 원래 없던 거를 이제 느낄 새도 없는 거겠죠. 뭐. 그러니까 각자가 정의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현대 물리학이 그 밝혀내기 전에 고대 학자들은요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방금 이제 그 홍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아무 변화도 없으면 시간 흐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주관적으로 변화를 인식하는 것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봤고요. 그러니까 사실 시간은 없다고 본 거죠. 흐르니까 그냥 그걸 만들어낸 개념이라는 거죠. 그 변화 때문에. 뉴턴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생각했어요. 절대 시간이라는 게 있을 거라고 봤어요. 모든 걸 다 멈춰도 모든 사물의 변화와 관계없이 뭔가 흐르는 시간이라는 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절대 시간을 믿었던 게 뉴턴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 뉴턴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 언뜻 보면 완전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두 고대 철학자들의 주장이 현대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에게서 나름 통합점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뉴턴이 예상한 것처럼 모든 물질과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거는 없었지만 뭔가 물질과 관련 없이 존재하는 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중력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중력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제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의해서 시공간이 하나의 어떤 개념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잖아요. 중력장이라는. 그러니까 마치 그 시실과 날실로 옷감을 짜듯이 그게 연관된 그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중력장을 마치 뭐 카페트나 뭔가 이제 늘어나는 뭐 캔버스 같은 걸로 생각을 한다면 구부러질 수도 있고 펴질 수도 있고, 접을 수도 있고. 그렇지 접을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펼쳐지거나 굽혀지면서 사물이 떨어지는 그런 중력 같은 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휘어 있는 시공간이라는 게 중력장에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순간 이동의 핵심이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아인슈타인이 이제 시공간의 비밀은 모두 밝혀졌다. 막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 중력장 방정식을 쓰면서. 조금 그런데 성급하셨나? 문제가
양자역학, 그 자기 일반 상대성 이론과 충돌하는 양자역학이 등장하게 되면서 1년 만에 이 방정식이 불완전하다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그 양자중력 이론이 굉장히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중력장 역시도 모든 사물들의 기본 단위처럼 양자적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모든 것은 양자적이니까, 양자 물리학에 의하면. 그러면 양자 중력 이론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양자역학은 그 소개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무슨 책 소개해드리면서 한 적이 있는데, 양자역학을 딱 3가지로 그냥 요약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모든 물리적 변수를 만드는 건 기본적으로 그 입자들인데, 입자들의 위치가 미결정되어 있다. 그 관측 전에는 중첩되어 있다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 입자들이 신기하게 얽혀 있다. 관계적 양상을 보이더라. 그래서 하나의 입자가 다른 입자에 영향을 끼치는 방식으로 서로를 결정하는 그러한 양상을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간과 공간 역시도 이러한 중첩성을 가져야 되고, 위치의 미결정성과 뭔가 우리가 확률로만 존재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확률로만 존재하는 게 시공간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학자의. 그러니까 시공간의 최소 단위를 플랑크 시간, 플랑크 공간이라 플랑크를 붙여서 얘기하는데, 이 플랑크 시간 재밌는 게요. 실제로 이거는 입증이 된 거라고요. 시간 단위를 최소로 쪼갰는데 더 못 쪼개는 단위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시간도 결국 입자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에도 프레임이 있네. 공간도 이게 측정이 됐어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공간적 입자가 플랑크 입자가 있는 거야. 그러면 입자라는 게 일단 증명이 됐잖아. 그럼 모든 입자는 양자화 될 수 있어야 돼. 양자역학을. 나중에 누가 더 쪼개면 어떡하지? 이거는 근데 그럼 사실 이론을 조금 수정하면 돼. 밝혀진 아니, 거라고 나도 합니다. 이론 이름을 바꾸고 수정하면 항상 밝혀진 건 나중에 뒤집히니까. 그럼 이거는 뭐냐면요. 시간이 연속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자가 존재하듯이, 그러니까 딱 측정됐을 때 몇몇 분리적인 특정값만 취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시간 자체, 시공간 자체가 불연속적이라는 말이 그 되고요. 시간을 자르거나 조작도 할 수 있다는 얘기네. 그리고 여기에서 뭐 시뮬레이션 우주론이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확률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늘 예측 불가능한 상태, 즉 중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 자체가 예를 들면 한 사건이 다른 사건 전에도 나타나고 후에도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가능성 면에서. 뭐 양자역학의 어떤 용어들과 비슷하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양자적 성격을 음. 가져야 되니까 시공간도.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그 구체적인 시간은 뭐냐? 그건 측정됐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결정되어 버린 시간이라는 거지. 실제로 우주 상태에서는, 우리 인간이 관여하지 않은 먼 우주에서는 시공간이 양자적으로 중첩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할 거라는 관찰자 거죠. 측정자에 의해서 특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결국에는 관찰자가 어디 있느냐의 문제. 그게 비슷하네요. 이게. 그러니까 뭐 아까 그 프록시마 그것도 관찰자가 한 명은 지구에 있고 한 명은 프록시마에 있으니 현재도 없는 거고.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아니, 없는데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엄청 바깥에 있어서 그걸 동시에 볼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그 모든 게 멈춰버리면 관찰자가 그 안에 있으면 시간 없는 건데, 그 바깥에 있는 관찰자 입장에서는 그걸 볼 수도 있어요. 또 그러니까 그 관찰자를 보는 또 또 관찰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있으면. 이런 개념 같아요. 네. 근데 이번에 그 월드컵 할 때 이제 실시간 중계를 보잖아요. 보통 이제 핸드폰으로 다 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는데 그 핸드폰 볼 때 저기 앞에 TV가 또 실시간 중계를 하는데 싱크 다르죠. 서로 다른 시간인데 네, 나도 네. 실시간 중계고 쟤도 실시간 중계인데 유튜브가 좀 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와 놀라고 싶은데 저기서 벌써 와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씨 그렇죠. 맞아. 이걸- 그래서 이게 그런 거죠. 여태껏 나온 거를 깔끔하게 요약해 보면, 시간 유일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장소와 속도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고, 방향도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그 흐릿한 인간의 시각을 벗어나면 과거와 미래 차이도 없어지고 현재라는 개념도 없어진다. 그리고 그럼 시공간이 어떻게 존재하냐? 시공간을 쪼개봤더니 얘도 결국은 입자더라. 입자라는 거는 양자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호 작용할 때만 구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실제로는 중첩되어 있다. 정리가 되셨죠, 그죠?